정주영의 경일 상호에는 이미 복흥 상회의 거래처를 고스란히 인수했을 뿐만 아니라 이젠 직원이 아닌 정주영 자신의 사업이었으므로 그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일에 뛰어들었다. 그러니 사업이 잘 되지 않을 리가 없었다. 정주영은 기존의 거래처 외에도 새로운 거래처를 계속 만들어 나갔다. 그 무렵 정주영의 단골 손님 중에는 박흥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화신 백화점의 창업주이자 사장인 당시 한국 최고의 재벌이었다. 당시 박흥식의 집은 종로구 가이동에 있는 2층 양옥이었다. 대지 462평에 영원평이 150평에 이르는 최고급의 2층 양옥집이었다. 이 집의 시세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쌌다. 난생 처음 으리으리한 대리석의 2층 대저택을 보며 정주영의 눈은 휘둥그레질 수밖에 없었다. 그때 정주영은 쌀 배달을 하며 마음속으로 이런 다짐을 하였다.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을 꼭 사고야 말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거짓말처럼 그 다짐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로부터 60년 후인 2000년 3월, 정주영은 결국 그 집을 사게 된다. 또 하나의 꿈을 이룬 것이다. 정주영이 산 박흥식 소유의 대저택은 현대그룹 본사가 있는 개동 4옥에서 200m 거리에 있어 회사에서 걸어서 출근하기에 편리하기 때문이기도 했다. 서울의 마곡상으로 경일상회는 하루가 다르게 번창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정주영에게 비운이 닥친다. 1939년 12월 조선 총독부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함에 따라 쌀의 공급과 배급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일본과 중국이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조선 총독부가 내린 명령이었다. 당시 총독부는 못, 철사, 철판 등 철물로 된 군수물자를 통제하기 시작하더니 이어서 정미소까지 통제했다. 12월부터는 쌀 배급제를 실시하여 전국의 쌀가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정주영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운영했던 경일상회도 결국 문을 닫게 된다. 훗날 기자들이 정주영에게 물었다.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정주영이 무서울 것이 없지 않느냐는 저희의 질문이었다. 그때 정주영은 이렇게 대답했다. 정변입니다. 기업가는 오랜 기간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에 직면하게 되지만 정주영에게 있어 가장 무섭고도 위험한 존재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정변이었다. 그렇게 정주영은 기대에 벅차 시작했던 첫 사업을 눈물을 머금고 5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다. 경일상회를 정리하고 나니 그의 수중에 1,050원이라는 돈이 남았다. 당시 1,050원은 은행원 15개월치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다. 정주영은 그 돈을 들고 강원도 통천 고향으로 갔다. 정든 고향을 떠난 지 7년 만에 귀환이었다. 그는 먼저 아버지에게 논 2,000평을 사들였다. 아버지는 장남을 대견스럽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어서 빨리 장가들어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아야지. 정주영은 그 길로 아실리 구장의 딸이었던 변중석과 선을 보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고 그 이듬해 결혼하게 되었다. 다음 회에 계속됩니다.